할게요. 안녕. 자, 여기 2차 방정식 파트 들어갈 건데요. 일단 1번 봅시다. 자, 뭐라고 돼 있어? 일단 2차 방정식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돼 있죠. 자,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겠어요? 두 개겠죠, 그쵸? 두 개인데 우리가 그 두 개는 실근인지 허근인지 모릅니다. 실근이 나올 수도 있고 허근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풀이하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한다.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데 그 전에 얘기할 거. 자, 2차 방정식이어야 돼. 그럼 요 a는 어떻게 돼야 될까?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 요 꼭 있어야 돼요. 요 꼭 잘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자, 인수분해는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됐어요. 그러면 는영해서 되는 게 이제 뭐 a분의 b랑 c분의 d가 있대. 뭐 그러면 이제 그게 두 근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실근이야, 허근이야? 실근이겠죠, 인수분해 되는 건.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뭐 해라? 근의 공식 해라. 근의 공식 알고 계시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x. 거기서 이 b 부분이, 요 부분이 짝수다. 6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뭘로 해서? 절반으로 때려서. 절반 때려서 얘가 2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요 3을 여기다가 넣어서 짝수 공식 할 수 있죠. 짝수 공식은 특징이 뭐예요? 일단 a분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된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절반이 여기 오는 거야.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순서 뭐라고 2차 방식 푸는 순서는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 자, 그 다음에 절대값 갈게요. 자, 일단 절대값의 정의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수직선 위에서의 원점까지의 거리. 수직선에서 원점까지 거리를 얘기를 한다. 어떤 점에서. 근데 원점이 여기서는 수직선이야. 수직선은 몇 차원이죠? 차원? 1차원이죠, 그쵸? 맞아요? 이렇게 되면? 4차원. 이 4차원이요? 2차원 아니에요, 2차원? 그쵸? 2차원이죠? 차원 개념 모르는구나. 1차원은 그냥 이 선 위에서 있는, 딱 선만 있는 거야, 선만. 그거 얘기하는 거야. 1차원은 딱 선만 있는 거고, 2차원은 면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제 공간으로 못 보는 거지. 3차원이 이제 공간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이 공간은 나중에 뭐 기하할 때 조금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고. 4차도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결국 원점은 그냥 0으로만 쓰는 거야. 뭐 좌표를.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만약에 떨어진 거리가 이제 3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절대값 3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절대값 3이 3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떨어진 거리가 몇이야? 얘도 여전히 3이죠. 그렇게 해서 요 거리가 된다.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 뜻이 뭐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3이 0과 떨어진 거리.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x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x가 0과 떨어진 거리. 이렇게 봐야 돼. 자, 이렇게 됐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일 때 마이너스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 보이죠? 그쵸? 그래서 그 아이만 근데 요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0의 절대값이 0이다 문제 없죠? 0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0이다 돼요 안 돼요? 되죠? 상관없어요. 자, 그때 오른쪽 보시면 요거는 쌤이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의 풀이. 그래서 절대값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안에가 0이다 라고 돼 있으면 이 안에가 0이다를 기준으로 범위 나눠서 푸는 거야. 일단 절대값이 포함됐다 무조건 안에 0 되는 거 기준으로 범위 나눠서 푸는 거야. 그래서 안에가 뭐가 되는 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0보다 작은 걸로 범위를 나누는 거야. 그럼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0보다 작은 걸로 범위를 나누는데 중요한 거 절대값은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안에 있는 거 만약에 양수야. 그럼 부호 그대로 나와 반대로 나와? 그대로 나오죠. 3 같은 거 들어가면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당연히. 맞아요? 그래서 뭐 x가 이렇게 나오면 절대값 x 나오면 그냥 x로 바뀌는 거죠.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럼 어떻게 돼? 만약에 안에가 음수야. 마이너스 3 같은 거 들어갔어.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금 더 강화를 해봅시다. 요거를. 만약에 저게 절대값이 x-3이야. 얘는 어떻게 될까요? x가 뭐 이상이랑 뭐 이하로 나눠야 될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늘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몇이 되는 거 기준으로? 0이 되는 거 기준이죠. 얘가 0이 되는 게 기준이 몇이죠? x가? x 4.
3이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먼저 하는 거고요. 따라서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렇게 바뀌는 거야. 따라왔어요? 이렇게 바꾸는 거야, 범위를. 그 다음에 얘는 x가 이렇게 나와. 괜찮아? 왜?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서 x-3이 0보다 작다니까 넘겨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따라서 어떻게 범위 나눈다?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거 기준, 즉 x가 3이죠. 그거 기준으로 3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작다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아내가 3보다 커요.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 그대로.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3보다 작아, x가. 그러면 그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 풀어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봐봐요. 문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는을 안 쓰고 이렇게 썼다. 맞아요? 틀려요? 는을 여기다 썼고 여기 안 쓰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0은 절대값을 이렇게 쓰든 문제 있다 없다?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거의 모든 답지에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근데 이 친구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거.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거는 절대값이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어떤 x의 제곱, 뭐 네모의 제곱이라 하면 얘는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되고 그걸 이제 이렇게 풀어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자, 어떤 수학상의 꽃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정말 중요한 파트인데 일단은 이해부터 정확하게 해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라고 했었어요, 아까? 2개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조금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2개라고 했었는데, 그 얘는 x가 뭐 알파나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이때 근은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다? 실근과 허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합쳐서 근일 거 아니야. 이게 실근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실수인 근이겠죠. 허근은 허수인 근이겠죠. 그죠? 실수랑 허수랑 합치면 모든 복소수의 근이 되니까. 자, 그러면 실근과 허근을 합쳐서 2개.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무조건 알아두시고 오른쪽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그리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오케이? 이렇게 가는데 잘 봐요. 이때 판별식의 뜻이 뭐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별할 수 있는 식이야. 따라왔어요? 그러면 그게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별하려면 어느 부분의 부호를 봐야 되는 거야? 루트 안의 부호를 봐야겠죠. 맞아요? 왜 여기에 부호를 봐야 돼? 왜? 2차 방정식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별해야 되는데 왜 저 안의 부호를 봐야 되죠? 이제 네. 그 루트 안의 수가 0이면은 몇이면은? 0. 뭐 예시 들어보세요. 0이면은? 0이면은 근이 2개가 아니겠네. 내가 설명할게요. 자, 3이에요, 3.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근이요? 실근이 몇 개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둘이? 다르다죠. 맞아요? 다르다죠. 그러면 이 안에가 D라고 합시다. 이 식을. 오케이? 판별식을 D라고 하고요. 그 친구가 그러면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뭐한? 다른 두 실근이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몇이야? 0이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근이 몇 개예요? 한 개야, 두 개야? 하나. 자, 아까 2차 방정식 근 몇 개? 무조건 몇 개? 2개. 그럼 이거 몇 개? 2개예요. 한 개가 아니에요. 똑같이 있는 게 2개인 거예요. 똑같이 2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x가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있어요. 물론 둘이 같아 달라.
같죠? 그러니까 이것 또는 이거라고 쓰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줄여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건 근이 몇 개? 중복된 근 2개. 똑같은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0이면 어떻게 된다? 서로 같은 두시근이야. 한실근이 아니라. 네, 앞으로 이제 한시근이나 하기만 해봐요. 무조건 두시근이에요. 왜? 2차 방정식 두 근인데 어떻게 하나 어디 사라졌어? 그죠? 2개가 돼야 되죠. 그거를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근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중근의 뜻은 뭐라고요? 중복된 근이다. 오케이? 중복되니까 2개를 가졌겠죠.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이제 0보다 작아. 그럼 이쪽이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 마이너스 3이 됐어. 어떻게 돼? 무슨 근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뭐죠? 뭐랑 같죠? 루트 3i로 바꿀 수 있죠. 맞아요? 그럼 풀마잖아. 괜찮아요? 그러면 같아 해달라요? 둘이. 그러면 서로 뭐라고 쓰면 돼? 다른 무슨 근? 어근.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서로 같은 두시근이야. 한시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조금 더 이해를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게 왜 서로 같은 두시근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9가 0이다. 요걸 이제 풀어봅시다. 이거 판별식 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판별식이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아직 모르시는 거 아니죠? 네네. 오랜만에 봤나? d가 뭐가 된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중3 때 한번 했었죠? 요거 판별식 쓰시면 되고요. 그게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b가 몇이야 일단? 그거부터 하세요. 0 빼기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죠. 해서 36이죠. 0보다 어때요? 4. 잠깐만요. 내가 예시를 잘못 들었구나. 잠시만요. 쏘리.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자, 이거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돼요? D는? 36. 그쵸? 빼기 36이죠. 얘는 몇이야? 0이죠. 그럼 이러면 무슨 근이 나와야 돼? 중근이 나와야 돼. 근데 이거를 인수분해 때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x가 뭐예요? 3 아니면 3 나오는 거. 그래서 중복된 서로 같은 두시근이에요. 오케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쓰기도 한다? x는 3이라고 하고 중근 써도 된다고. 근데 중근이란 말을 안 쓰면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랑 이것만 맞는 표현이고 이게 없다? 틀린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을 그렇게 따라서 우리가 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표현이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실근이죠. 그러니까 그냥 문제에서 실근이 돼야 된다. 아니면 어떤 실수 xy가 존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푸는 거야. 어떨 때? 실근일 때. 허근일 때 그냥 요거 하면 돼. 괜찮아요?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짝수 판별식도 할 수 있겠죠. 왜? 우리는 짝수 그래 공식 알아볼래요? 알죠. 짝수 그래 공식이 뭐죠? x는? 네, 짝수 그래 공식이 뭐죠? x는? a분의 a분 마이너스 b 프라임. 프라임 그 다음에 이거 처음 보나 근데? 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마이너스 ac 제곱하고 마이너스 ac죠. 따라서 요거 익혀두셔야 돼요. 요게 이제 짝수 근의 공식인데 그럼 여기서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판별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 이게 짝수 판별식이야. 그래서 짝수 판별식은 여기 그 이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일 때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짝수일 때 사용을 하는 거고. 괜찮아요? 그럼 짝수일 때 사용을 하고 이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를 판별식으로 보면 되죠. 근데 그 판별식은 d가 아니라 d 나누기 4라 그럽니다. 그래서 얘가 짝수 판별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짝수 판별식으로
얘 절반이 몇이야?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그냥 -3의 제곱에서 못 빼면 돼요. 그냥 요거 빼면 돼요. 얘도 똑같은 거. 오케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한 배씩이 뭐가 된다? d 나누기 4라고 써요. 근데 이거 왜 다 d 나누기 4일까? 를 모르겠죠. 왜 d 나누기 4일까요? 갑자기? 왜? 생각을 해봐야겠죠. d가 뭐예요? d가 뭐야? 2a분의 에? 다시 정신 차려야지. 마이너스. 근해 공식하고 한 배씩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판배식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우리가 아까 b가 짝수이면 뭐라고 두고? b를 2b'이라 두는 거야. 왜냐면 이게 6이면 이게 3돼서 절반 되는 거니까 b를 2b'이라 둔다. 오케이? 그럼 얘가 2b'이 됐어. 뭐가 돼요 그럼 이 친구? 2b'의 제곱 빼기 4ac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얘는 4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아니야? 그럼 양변에 몇 나누면? 4 나누면 뭐가 돼? 4분의 d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4분의 d가 뭐가 된다? 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걸 한번 유도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4분의 d일까? 친구가 만약에 물어봤어. 왜 4분의 d냐고. 그럼 대답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저렇게 대 과정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b는 2b'이라고 놓는 것만 하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요거는 뭐 많이 얘기할 건 없고 그냥 과정을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냥 보기만 할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근을 구할 때 왼쪽 밑에 있는 겁니다. 근을 구할 때 우리는 이런 녀석이 나왔어. 그럼 일단 인수분해 안 되죠. 맞아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 한다? 근해 공식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근해 공식을 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만약에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이런 것만 묻는다면 그냥 판별식만 해도 돼요. 이게 어떤 근인지 실근인지 허근인지만 판별하고 싶으면 판별식을 쓰는 거야. 근데 실제 근을 구하고 싶으면 뭐 하는 거야? 근해 공식 쓰는 거야. 다시 판별식은 언제 쓴다?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별하고 싶을 때. 근해 공식 언제 쓴다? 실제로 그 근을 구하고 싶을 때. 여기까지 괜찮아? 그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수분해 먼저 해. 근데 내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알아보려면 판별식하고 아니면 근해 공식으로 가면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가운데 이렇게 돼 있죠. 제가 판별식으로 했지만 짝수 판별식 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짝수 판별식 어떻게 되죠? 1 그렇지,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지. 0보다 크죠 그러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식은 무조건 가질 거야.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 뒤에 이제 2차 함수에서 할 거지만 요거잖아요. 맞아요? 이 친구를 y로 한번 놔볼까요? 그리고 이 친구를 y로 넣을게요. 그럼 이건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이거는 무슨 축이죠? x축 2차 함수고 x축이에요. 요거 이제 비교를 해볼 거야. 그러면 이 2차 함수를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완전 제곱식 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하고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뭐가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림이 어떻게 돼요? 몇 콤마 몇을 꼭 찍죠?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죠. 그러면 한 요쯤 나오나?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0 나오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를 지나가겠죠?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뭐예요? 이 친구 이름 뭐라 그랬죠? 이거? x축이라 그랬죠? 맞아요? 그럼 몇 개 만나 지금? 2개 만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안 써도 2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봤어. 근데 꼭지점이 여기야. 근데 아래로 몰려오겠네? 2개 만나겠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것도 뭐 느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생각했다면 뭐랑 같이 생각해라? 이 함수가 x축과 만난지 안 만난지 그거랑 같이 생각해라.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
분들이 좀 사고력을 늘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넘어갈게요. 네, 그렇게 해서 짝수 판별식 하면 여기 짝수 판별식 있구나. 네, 이렇게 된 거고요. 실제로 근해 공식 하면 그냥 근해 공식 해서 가는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짝수 근해 공식이 좀 더 빠른 겁니다. 지금 보면. 그쵸? 짝수 근해 공식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죠? x는 일단 그치 1분의죠. 그러니까 안 하고 그 다음에 2니까 절반에서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 써야 돼? 루트 이걸 제곱해야겠다. 1. 괜찮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뒤에 있는 거 죠. 그래서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중근인 경우야. 자, 이 친구는 이제 중근인 경우인 거 보이죠? 그죠? 왜? 우리는 너무 많이 했어요. 이 친구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이렇게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알아둬야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완전 제곱식꼴로 나타내죠. 완전 제곱식만 있게 나타내죠. 그러면 완전 제곱식꼴로 되려면 무슨 근이어야 돼, 이 친구는? 중근을 가져야 돼요. 즉, 판별식이 0이어야 됩니다. 따라왔어요?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문제에서 물어볼 거야.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나오면 판별식 0 써서 푸는 거야. 는 0 해가지고. 네, 요건 꼭 알아두시고요. 완전 제곱식이면 판별식이 0, 중근이다. 네, 놓치지 않고 갑시다. 됐죠? 그렇게 해서 된 거고요. 이 친구 마찬가지로 근해 공식해서 이렇게 알아보면 1, -1 플러스 0, -1, -0 나와서 -1 두 개 중근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판별식 해서 D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계산해보면 판별식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D가 0보다 작다로 이제 바뀌어서 계산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I가 들어간 형태로 서로 다른 두 화군이 나온다. 그래서 실제로 요 상황을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라이트 쌤 갑시다. 1번 보자, 1번. 유형 1번 490번. 자, 쭉쭉 갈게요,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는. 자, 2차 방정식 근거래요. 이거는 뭐, 중3 때도 했었던 거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넘겨가지고, 근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넘기면 뭐가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해서, 마이너스 4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플러스 x죠. 해가지고 4x 세제곱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니까 마이너스 11x 그 다음에 플러스 12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그냥 인수분해 때리면 답 나오겠죠. 네, 답 나왔나요? 1, 3, 4,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겠죠.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된다? 네, 4랑 마이너스 3분의 1 그쵸?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 자, 2차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된대요. 그쵸?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근해 공식 하면 답 나오죠? 그래서 근해 공식이라고만 써주고 넘어갈게요. 네, 요거는 해보시면 되고요. 3번. 자, 2차 방정식 이거 풀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 이제 인수분해 해보자. 인수분해 될까, 이거? 인수분해. 요거랑 이렇게 하면 되나? 돼요, 안 돼요? 오. 되죠? 되지 않아요? 왜냐면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루트 3 사라질 거 아니에요? 루트 3 없어지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2랑 3 더하면 1 되잖아요. 어? 이해돼요? 요것도,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잖아.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죠. x를 제외하고 곱하면. 계산하면 뭐예요? 1이잖아요. 그래서 1x니까 문제 없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냥 요 플러스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혹시 만약에 안 된다면 마마로 해보시면 돼요. 이쪽을. 네, 해서 정답이 그러면, 네.
네,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 또는 뭐가 됐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에서 요거 이제 유리화 하세요. 네, 요거는 네, 계산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유형 4번 넘어가도 되죠? 자, 유형 4번은 밑에 있네요. 뭐라고 돼 있나요? 이 친구는 한근이 몇이라 돼 있어? 1이라고 돼 있어. 자, 한근이 1이고 다른 한근 거래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 X에다 1을 오케이, 잘했어. 1 대입하면 K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죠. 자, 상황부터 생각하죠. 먼저 1 넣으면 K가 나와 안 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친구를 X랑 1 써서 인수분해하면 끝이죠. 오케이? 네. 이제 1 넣으면 네, 이렇게 되니 K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K고 2니까 2인가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를 그대로 대입하면 뭐가 되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니까 X가 1이 한근이었으니까 X1로 될 거고 X 마이너스 3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될 거고 플러스 3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네, 1 아니면 마이너스 3이니까 다른 한 건 마이너스 3 나오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번.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인데요. 모든 근의 합이래. 자, 쌤이 이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다. 뭐 해라? 네, 505번.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0이 되는 걸로 범위 나눠라. 맞아요? 그러면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자, X가 3보다 크다. 크거나 아, 같다 이렇게 가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얘가 X가 3보다 작다랑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누는데 그때는 어떻게 된다? 이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 부호 마이너스죠? 이 친구는 부호 몇이야? 플러스 되는 거죠.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넣으면 이렇게 나눠놓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가야 되냐? 1번하고 X가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친구는 X제곱이고 제 그대로 나와 반대로 나와? 부호가? 반대로 나오죠. 그쵸? 네. 요거는 그냥 계산한 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넘겨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가 이제 마이너스 2 또는 3이니까 네, 여기서 이제 어떤 것만 근이 됩니까? 네, 3보다 그치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저 친구는 그대로 나와 반대로 나와?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넘겨서 계산하시면 네, 4와 3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아래쪽에 붙겠네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 또는 3이다. 그럼 이 친구는 몇이야? 3 되는 거죠. 맞아? 다른가? 뭐 잘못 계산했나?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X 근의 합이니까 답이 뭐가 돼요? 네, 1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 유형 6번. 자, 2차 방정식 활용 갑시다. 어떤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뭐 하고? 이만큼? 네, 잘 안 보이죠? 잠시만요. 네. 어떤 정사각형의 가로를 2만큼 느리고 세로를 3만큼 줄여서 만든 직사각형 넓이래. 처음에 무슨 사각형이었다고? 정사각형이었어요. 맞아요? 그 한 변 길이 뭐로 두면 돼요? X로 둘게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처음에 뭐 한대? 2만큼 느리고 3만큼 줄여서 만들었대요. 그러면 가로 길을 2만큼 느렸고 세로를 3만큼 줄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여기는 X 플러스 2고 세로는 X 마이너스 3이겠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뭐가 된다? 36이었다. 그래서 이건 이제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3에 이 친구가 이제 36이다. 이렇게 해서 전개해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7, 6 해서 마이너스가 네, 이렇게 위에 붙으니까 X가 7 아니면 마이너스 6인데 당연히 어떤 게 되겠어요? 7만 되겠죠. X는 0보다
커야 되니까요. 길이니까. 그래서 x가 7이니까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죠? 그냥 7, 7, 49 이렇게 되나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유형 7번. 이거 너무 쉽다. 자, 얘는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서로 다른 두 증가인데 뭐 하면 돼? 판별식 이 0보다 크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풀면 돼요? 네. 그럼 판별식 하면 어떻게 됩니까? 4K 그치, 그냥 일단 묶고 나서 할게, 묶고 나서. 이렇게 하고 뭐 빼는 거야? 4배에다가? 그치, 요거 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D 이렇게 써놓고 이 친구가 이제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삭제되고 K가 마이너스 11이니까 11이니까 4분의 11보다 크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정수는 뭐가 되죠? 4분의 11보다 크면 3. 네. 그래서 여기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8번. 자, A가 1보다 클 때 2차 방정식에 뭐를 판별하래요, 지금? 근을 판별하래. 유형 8번이에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요 근을 판별하고 싶다. 뭐 하셔야 돼요? 판별식 판별식 해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요거 판별식 바로 가보면 무슨 판별식 하면 돼요, 이거? 짝수 판별식 합시다. D 나누기 4, 뭐 4분의 D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가면 얘는 뭐라고 하면 되죠? 절반에 제곱하고 마이너스 어떻게 한다? 뒤에 거 그냥 빼는 거죠. 이 친구를 그냥 계산하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 뭐가 되고?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다. 근데 우리가 나온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나와 있어요? A가 1보다 그렇지, 요걸 이용을 해야겠죠. 요거는 대입해서 하지 마세요. 뭐 대입해서 할 수도 있어. 대입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거 대입하면 보이긴 하잖아요. 음수죠. 그렇게 해서 해도 되긴 하는데 정확하게 합시다. 제가 지금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얘로 만들려면 왼쪽을 마이너스 3 그치, 마이너스 3을 먼저 곱해야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3을 더해야 되죠. 요게 베스트인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옮겨가지고 이 친구가 0보다 작다 하면 D가 0보다 작으니까 무슨 근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갖는다. 서다두 허근.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9번. 자, 2차 방정식의 삼각형 모양을 간대요. 자, 2차 방정식 허근 가는데 뭐 해야 돼요? 네, 520번.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허근 가지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허근 가지면 판별식 0보다 작다. 해서 가시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간다? 얘도 짝수 판별식 가야죠. 짝수니까. 그러면 바로 갈게요. D 나누기 4는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 친구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A제곱만 넘기는 게 좀 괜찮아 보이죠? 근데 A제곱만 넘기면 그 친구는 이제 뭐가 되죠? 네,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제곱보다 작다. 자, 이거 어떤 삼각형이에요? 기억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무슨 삼각형이지? A가 B변 그러니까 B변 쪽이 맞아. A가 일단 길 거 아니야. A가 긴 게 맞아. 근데 B랑 C의 관계가 어떻게, 그러니까 B, C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삼각형일까? 중각 그쵸? 왜 중각이야? 원래는 직각이면 뭐였어? 는이었잖아. 근데 얘가 더 뭐 해야 돼? 길어져야 돼.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길어지면 이 친구가 더 길어지면 BC는 상대적으로 더 길어졌다 생각하면 BC는 상대적으로 더 짧아졌을 거 아니야. 더 길어졌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둔각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어디가 둔각? 이 A의 반대편이 둔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라지 A라고 치고 라지 A가 둔각인 삼각형이죠. 괜찮아요? 그래서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둔각삼각형인 거 알아두세요. 1학년 시험에도 나와요. 요거 하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안 되네. 무슨 삼각형? 이해가 그치. 그거는 적어주고 있어요. 요게 둔각삼각형. 그 다음에 요게 예각삼각형.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A가 더 짧은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죠. A 쪽이 예각이고 A 쪽이 둔각인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0번. 유형 10번 보시면 얘는 뭐가 돼야 된대요? X에 대한 그치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대요. 유형 10번. 네, 완전 제곱식 되려면 뭐 해야 된다? 그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판별식은 언제만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판별식 언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를 풀이할 때 판별식 한다 했죠? 뭐에 대한 실근학을 알아볼 때? 다시 천천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개념을 잘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 2차 방정식 있잖아. 맞아요? 우리가 이럴 때 사용했어요? 아니면 능력이 있을 때 사용했어요? 이럴 때 사용했어요? 아니죠? 이럴 때 사용했죠? 이거 이름이 뭐예요? 2차 방정식. 그러니까 판별식은 무조건 언제만? 2차 방정식의 뭐를 알아볼 때?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뭐 할 때? 판별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언제 쓴다고? 2차 방정식 나왔을 때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서술형 가서 그냥 너가 지금 이렇게만 써놓고 판별식 하잖아요. 그럼 틀려요. 오케이? 언제만 써야 되는 거야? 능력일 때. 만약에 나중에 이제 부등식도 나온단 말이야. 부등식으로 판별식 쓰면 틀려요. 무조건 능력에서 써요. 오케이?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놓고 푸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 완전 제곱식이네. 판별식이 0 맞아.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 맞는데 그거 언제 써라? 이거 능력 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따라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판별식 해야 돼요. 요거 중요합니다. 네, 꼭 써주고 능력. 네, 별표하시고 가세요. 짝수 판별식 할 수 있죠. 능력해서 별표하세요. 2차 방정식에서만 쓸 수 있어, 판별식은. 네, 갑시다. 그럼 D 나누기 4는 어떻게 돼요? 요 절반이면 K 제곱이죠. 절반 제곱하면. 그 다음에 뒤에 거를 뺀다. 여기를. 그러면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3이죠. 네, 해서 계산 때리면 이 친구가 D가 0이다. 네, 이렇게 해서 푸는 거니까. D가 0이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를 묶어서 가면 되고, 그러면 K 마이너스 1과 K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K는 뭐가 된다? 1이랑 3이 된다. 해서 답이 뭐예요? 네, 해서 4죠. 근데 이거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뭐 있을까요? 여기에서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우리 두근의 합 기억나요? 두근의 합? 두근의 합 공식이 뭐였죠? 뭐분의 뭐?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그쵸? 근데 이거 봐요. 이거 이제 표현 잘 나올 거야. 얘 뭐라고 돼 있어? 모든 실수 K 값의 합이죠. 맞아? K가 몇 차야 지금? 2차면 근이 몇 K인 거야? 그쵸? 그래서 K에 대한 근을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냥 K1, K2로 설정을 해. 그런 다음에 그러면 얘는 물어보는 게 뭐야? 결국 K1 더하기 K2 아니야? 두근의 합 아니야? 그럼 두근의 합 공식이 뭐야 얘는? 마이너스 1분의 4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분의 4. 따라서 그냥 4가 답입니다.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다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케이? 요렇게 생각하는 것도 해서 요거까지 적어 놓으세요. 아, 이 모든 실수 K가 몇 차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요 친구가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 친구는 이제 어떻게 해석한다? 요거를 두 근의 합으로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근의 합으로. 네. 그러니까 모든 실수 K 값에 곱하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근의 곱으로 풀면 됩니다.
네. 자,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부터 갈게요. 자, 여기는 잠깐 다뤄본 적이 있었죠.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앞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두 근이 뭐라고 되어 있어? x는 알파랑 베타라고 되어 있어. 그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2차 방정식 자체는 근이 몇 개야? 두 개잖아, 그치? 두 개니까 근이 두 개일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두 근의 합을 바로 구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공식을 쓰는 거야. 그래서 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두 근의 합은 뭐가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러니까 두 근이 만약에 여기에 써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차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두 근의 차는 어떻게 한다? 이 친구는 바로 구하지 말고 어떤 공식 이용해라? 공식? 차합곱 공식 이용해라. 오랜만에 봐서 잘 기억이 안 나죠? 차합곱 공식. 내가 이거 차합곱 공식이라고 불렀죠? 네, 요거 알면 끝이다. 해서 결국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여기서 나와 안 나와? 나올 것이므로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이용해서 요 친구 구하면 된다. 근데 요거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두 근의 차의 제곱이잖아요, 얘는. 그렇죠? 두 근의 차의 제곱은 두 근의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두 근의 곱이잖아. 근데 두 근의 차의 제곱이라는 게 결국 두 근의 차를 생각을 해봐요. 차는 이렇게 써야 될까? 이렇게 써야 될까? 절대값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두 근의 차는. 차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있고 내가 있어. 그러면 키를 막 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 내가 키가 더 10cm 커. 그럼 키 차이 몇이야? 10이죠. 근데 저 친구가 키가 나보다 10cm 커. 그러면 차이 몇이야? 10이죠. 이거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절대값으로 보는 거야. 차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는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빼도 상관없게끔 그냥 절대값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구하고 싶어서 이 공식을 쓴다고 했죠. 그러면 이 공식을 쓸 때 어떻게 가냐? 절대값이 있으면 이 친구를 만약에 제곱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의 제곱은 뭐랑 같다 했죠? 그냥 제곱이랑 같다고 하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요거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3의 절대값의 제곱이야. 몇이야? 3, 그치, 9니까 3의 제곱 문제 있어, 없어? 없죠. 자, 0의 절대값이야. 문제 있어, 없어? 0의 제곱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제곱이야. 그럼 이 친구는 3의 제곱이죠. 근데 마이너스 3의 제곱이랑 같아달라. 어차피 같잖아. 그래서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아요. 요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요거는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뒀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제곱이나 절대값 제곱이랑 똑같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어차피 이 절대값의 이 친구를 제곱을 하면 뭐가 된다? 이 친구를 제곱하면 그냥 제곱하는 거나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쓸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근의 차의 제곱이 이 친구가 된다. 대신 그러면 두 근의 차를 이렇게 너가 뽑아내고 싶어. 그러면 얘는 반드시 양수값만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뽑아내야겠죠?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은 무조건 이거로 두고요. 두 번째, 공식 이거 하나 더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주로 쓰진 않을 겁니다. 뭐 그러나 한 번 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다. 어떻게 한다? 절대값 a분의 그냥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냥 이겁니다. 근데 이게 더 간단해 보이지만 제가 쓰지 않는 이유는 합이랑 곱이랑 연계해서 차가 나와 있는데 합곱 구하라는 경우가 더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리고 이걸 유도를 해보자. 이 유도할 수 있겠어요? 얘 유도가 왜 중요하냐면 유도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뒤에 이제 라이트에서 좀 넘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제가 아까 봤거든요. 어떤 친구가 있을까? 네, 여기 있죠. 그 유형 17번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 있죠. 여기에서 이런 게 나와. 이제 요 B 플러스 문제 보면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데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해서 했대. 이 친구 또 왜 잘못 적용했을까? 그치? 잘못 적용해서 했대요. 뭐 봐주자. 잘 못하는 친구겠지. 우리가 나서줘야 되겠지. 그치? 맞아? 그러면 이제 그걸 얻었는데 그러면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래요. 맞아? 근데 이런 문제에서 생각하려면 결국 이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해서 나온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된 걸로 생각해서 가야 되는데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야, 결국. 여기서 한 근은 플러스 쓴 거고 한 근은 마이너스 쓴 게 두 근 아니야? 맞아? 그래서 한 근은 플러스 한 근은 마이너스 한 게 이 두 근으로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두 근의 합과 곱을 요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근의 공식 자체에서 이런 걸 생각해봐야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를 만약에 근의 공식에서 생각을 못 해봤다. 그냥 두 근의 합 공식만 한다면 못 풀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혹시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은 꼭 공식으로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문제처럼. 그래서 유도를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유도 어떻게 하냐? 자, 여기는 이제 유도 과정이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두 근을 알파랑 베타로 잡았어요. 그럼 이 친구 뭐라고 될 수 있어요? A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두 근 알파 베타면 최고차함계수 A하고 X 마이너스 R 오케이, 잘했어. X 마이너스 오케이,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똑같죠? 그러면 요거 전개한 거랑 얘랑 같아달라.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거 뒤에 것만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따라왔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는 그러면 여기 요 녀석을 뭘로 바꾸면 A로 묶어서 바꾸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 X 플러스 A분의 C 이렇게 해서 는 0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요 마이너스 얘가 얘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요 유도 과정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야? 두 근의 곱이 되겠죠. 오케이? 요렇게 하는 거 유도 과정 하나랑 두 번째 이런 유도 과정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어요. 근의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근의 공식 뭐가 돼요? X는 이 친구 근의 공식 출발? 그렇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두 근의 합을 해요. 한 근은 뭐야? 플러스고 한 근은 마이너스야. 맞아요? 그러면 한 근은 플러스고 한 근 마이너스였다가 써볼게요. 또는 이렇게 돼 있다. 자,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더한다. 두 근의 합은 뭐가 돼요? 얘네 삭제되겠죠. 더하면. 맞아? 그러면 요 앞에 것만 몇 개 더하는 거야? 두 개 더하는 거죠. 따라서 두 배의 뭐가 되는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 아니야?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되는 거야? 두 근의 공식. 요렇게도 유도할 수 있는 거야?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 얘 친구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잖아. 그치? 분모는 뭐가 되고? 4의 제곱. 자, 근데 분자를 생각해 봤더니 이 친구 무슨 공식 쓸 수 있어요? 합차 공식. 잘했어요.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B제곱 뒤에 거 마이너스 S제곱 하면 B제곱 4AC. 그치? 자, 그러면 이 친구 삭제되면서 풀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4A 삭제되면 A분의 C가 되겠죠. 유도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두 근의 합과 곱을 어디서도 할 수 있다? 근의 공식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뭘로 할 수도 있다?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요거 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잘 체크를 해 두시고 제가 만약에 물어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원래는 필기 해야 되는데, 이거. 근데 공간이 있나요? 공간 괜찮나? 이게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거든요? 가능해요? 요거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요거 해주세요. 요거는 제가 조금 조정을 해드릴 테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이 공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얘도 사실 여기서 유도돼요. 그러니까 두근의 차라는 건 뭐야? 여기서 여기를 뺀 거죠. 그쵸? 빼면 어떻게 돼? 이 친구 사라지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빼면은 요거 2배 되겠죠. 그럼 요게 되는 거야. 근데 밑에만 절대값이 왜 붙었냐는 절대값 했으니까. 얘도 절대값. 해서 나온 거. 한 그 정도.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5번이라는 걸. 정말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쌤이. 자, 두 수의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이제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 계수가 1이면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는형을 쓰는 거고, 만약에 2차 함수면 어떻게 쓰면 돼요? fx는 하고 그냥 쓰면 돼요. y는 하고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가 x, 알파랑 베타가 근이면 왜 저렇게 쓸까를 제가 유도를 해주면, 근이라는 건 x값이야, y값이야? x값이야. 그러면 x가 알파고 x가 베타인 거잖아. 이 친구를 내가 왼쪽으로 다 넘기면 x-알파도 0이고 x-베타도 0인 거 아니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 친구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a가 되면 어떻게 된다? a가 앞에 붙겠죠.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렇게만 하지 않고 이 친구는 어차피 전개하면 뭐가 되고, 여기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맘하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더하기 두근의 곱는 0 하면 되겠죠. 이거 언제 쓰는 게 좋을까? 그치? 합곱 나올 때, 또는 이 근이 막 2 플러스 루트 3 2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올 때 이게 낫겠어요? 이게 낫겠어요? 밑에 게 훨씬 나은 거죠. 왜? 합과 곱이 쉬워요. 자,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거, 이 루트가 들어간 거, 혈렉은, 그리고 헉은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무조건 합곱이 쉽습니다. 괜찮아요? 그 정도 알아두면 훨씬 편해요. 자, 그 다음에 A일 때도 마찬가지로 A 붙여서 해주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차식의 인수분해. 자, 2차식 인수분해 할 때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면 얘를 인수분해 할 때 아까처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x-알파, x-베타. 왜? 알파 넣고 베타 넣으면 0이 되니까요. 자, 2차 방정식 혈내근의 성질입니다. 자, 이 친구 보면 2차 방정식에서 A, B, C가 무슨 수일 때? 유리수일 때 그때 한 근이 뭐라고 돼 있으면 P 플러스 Q 루트 N, 저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무리수가 들어있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리수가 들어있는 친구를 우리가 한 근으로 잡으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뭐가 된다? 그 플러스와 반대된 마이너스에서 켤레인 무리수를 만들어내면 돼요. 괜찮아요? 괜찮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A, B, C가 실수면 한 근이 뭐 P 플러스 QI 어떤 허수 형태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 다른 한 거는 뭐가 된다? P-QI 이렇게 켤레 복소수, 켤레 허수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A, B, C가 유리수야. 여기서 이제 이 유리수인데 여기서 한 근이 뭐가 나왔어? 만약에 2 플러스 루트 3이 나왔어. 그럼 다른 한 근이 뭘까 했을 때 왜 2 마이너스 루트 3인가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2였어요. 이러면 안 되냐? 라고 물어봤어요. 한 근이 이거면 안 돼요? 다른 한 근이? 어떻게 생각해요? 얘네가 유리수. 얘 무리수인데 얘 유리수 들어왔어. 한 근 이거면 안 될까?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걸까? 그러니까 쟤는 이제 무조건 저렇게 하라며.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볼까요? 왜 안 될까? 우리가 뭐 썼던 거 쓰셔도 됩니다. 두근의 합이나 두근의 곱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생각해 보는 작업도 수학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아름다운 작업이에요. 저게 두근이 그렇죠. 두근이요. 이 친구가. 만약에 A, B, C가 유리수인 거. 근데 이제 유리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진짜 유리수인가. 하면
그치. 둘이 곱하면 뭐가 된다? 4 플러스 1에서 3인데 A분의 C가 절대 그치. A분의 C가 절대 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뭐분의 뭐니까? 유리수분의 유리수는 유리수밖에 안 되죠. 무리수가 오류죠. 그러니까 나올 수 없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방향이 뭐밖에 없냐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유리수의 반대가 무리수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수가 개수인데 무리수가 근이 나왔네?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된다? 켤레로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두 분의 합이 뭐고? 4고 두 분의 곱이 1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적절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얘네가 실수야. 근데 한근이 이게 나왔어. 오케이? 그럼 다른 한근은 내가 그냥 2 같은 거 나와버리면 둘이 더하면 허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돼야 돼.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켤레 옥수수로 2-L 이렇게 가야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중요한 거라고 치면 실수는 웬만하면 사실 실수를 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유리수라는 건 좀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수면 유리수가 되고, 오케이? 허수면 실수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유리수의 강조 한번 해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들어갑시다. 11번부터 유형 11번부터 쭉쭉쭉 갑시다. 자, 유형 11번은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요. 이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래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527번? 그치?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해. 그러면 이거는 무슨 공식 써야 돼? 두 근의 합곱이 나오는 공식 써야 돼? 아니면 인수분해 되는 공식 써야 돼? 합곱으로 써야 되는 거야. 요때 구분하는 거 괜찮아? 그럼 요거 합곱 공식 먼저 써볼까요? 뭐가 되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다시 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그렇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데 두근의 합은 여기서 몇이고 3 두근의 곱은 3분의 끝 하면 되죠. 너무 쉽죠.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3이다.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된다? 네 24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지우고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2번 갈게요. 자, 이 친구는 뭐라고 되어 있나? 두 근을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래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친구? 자, 일단 물어볼게요. 전개하면 복잡, 안 복잡? 복잡. 그러면 다른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이라는 건 뭐 할 수 있다? 근이라는 건 이 2차 방정식 있는데 근이라는 게 있어. 근데 뭔가 형태가 약간 느낌 비슷하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X에다 넣는다. 그렇지. 대입하는 거. 요게 전략. 따라왔어요? 왜 형태 비슷하니까. 형태가 비슷하면.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 어떤 형태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완전 똑같지는 않아도 형태가 약간 비슷한 느낌. 뭐 세제곱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전략을 갖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두 근의 합이 뭐가 돼요? 두 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요거 하나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베타 넣은 거 하나 나오죠.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변형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야. 자, 이거는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알파 제곱만 남긴 다음에 넘겨가지고 저기다가 대입하셔도 돼요. 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친구를 그냥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을 써놓고 2알파 만들려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를 만들려면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요거 지워도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똑같아요. 뭐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건 얘는 형태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을 수밖에 없죠. 베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괄호는 여기다가 칠 때 여기다 치는데 이제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전개하기 전에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나은 거 보여요? 둘 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네, 해서 계산하시면 이 친구는 뭐가 된다? 알파 베타 그 다음에
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근의 합과 곱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두근의 합이 뭐고? 1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4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죠. 제가 요거를 한마디 드릴 게 있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발상은 아니야. 그러나 어떤 개념에 있어서의 발상이거든요. 잘 봐요. 내가 아까 이거 2차 그러니까 요거는 들어두면 되게 좋은데,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이런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거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 했어? 이렇게 묶어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저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문제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게 되게 좋은 발상이거든요. 잘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x-알파, x-베타로 봐서, 이걸로 봐서 둘이 똑같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따라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뭐예요?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죠. 그거는 x에 몇 대입한 거랑 같죠? 그럼 끝이에요. 두근의 곱 합곱을 안 해도 돼요. 이런 발상이 좀 쉽진 않거든요. 쉽진 않은데 알고 계시면 되게 좋아요. 요거를 나중에 현명하게 좀 써먹을 수 있거든요.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가 중요해요. 일단 요거 좀 별표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인 풀이는 아닌데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은 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2-알파, 2-베타로 들어가면 훨씬 쉬워지는 거죠. 저런 형태. 이걸 나중에 3차에서도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이 뭐가 된다? 4에서 5 빼니까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요거 가져가시면 되게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3번. 자, 두근의 비가 뭐라고 돼 있어요? 1대 3이라고 돼 있어요. 자, 537번 이거 보시면 두근의 비를 뭐라고 나타내면 좋을까요? 1대 3을. 그치,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저는 앞으로 비율은 무조건 K로 할게요. 통일할게요. 예, 상관없는데. 그래서 K랑 3K로 두는 거야. 두 근을 X를 K 또는 3K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래서 비율은 무조건 비율의 미지수. 비율은 무조건 미지수로 두는 게 좋습니다. 계산하려면. 이것도 중요. 비율의 미지수. 그래서 K 대 3K로 두고요. 그냥 두근의 합곱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두근의 합이 뭐야? K 더하기 3K가 되겠죠. 이 친구 뭐가 된다? 그치. 마이너스 4M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요거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K 곱하기 3K가 되고 그 친구는 그냥 마이너스 4M이겠죠. 두근의 곱 공식 써서. 네, 어떻게 푸실 것 같아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둘이 연립은 해야 돼.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일단 가감법으로 해도 되고 대입법으로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대입해요? 대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4인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에 3K 그치, 이렇게 만들고 이 친구인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게 제일 베스트죠. 오케이? 대입합시다. 그러면 뭐가 돼요? 4K는 3K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K 제곱 3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니까 문형이니까 그래서 3, 1, 2, 2 해서 마이너스 아래쪽에 오겠죠. 그래서 K가 정답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2가 된다. 근데 우리가 M값을 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정수 M이래요. 그럼 정수를 만족하는 걸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몇을 대입해야겠어요? 정수 나오려면? 딱 봤을 때?
정수, 여기잖아. 정수 나오려면 뭐 대입해야겠어요? 2 대입해야겠죠? 2를 대입해야 계산됐을 때 m이 나오죠? 따라왔어요? 그래서 2를 대입하면 뭐가 된다? 왼쪽이 12 되죠? 12가 마이너스 4m이니까 m이 뭐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된다. 끝. 그래서 마이너스 3, 1번이 정답이다. 넘어가실게요. 자, 그 다음에 14번.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관계식이 주어질 때 미정계수 구하기. 자, 일단 두근이 나왔을 때, 이거 뭐 어렵진 않아요. 자, 두근의 제곱합이 나왔죠. 그러면 쟤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당연히 무슨 공식? 곱셈 공식 쓰면 되죠. 오케이, 곱셈 공식 쓰면 어떻게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10이다. 그래서 이제 두근의 합이 뭐가 되고 마이너스 2k가 되고, 두근의 곱은 뭐가 되죠? 2k가 그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곱하고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계산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계산 실수가 떨어집니다. 어차피 여기서 뭐 암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4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플러스 2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를 나누면 2k 제곱, 그냥 k 제곱이죠.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니까 k는 2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다. 하지만 양수니까 k가 0보다 크니까 2가 정답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5번 545번 갈게요. 자, 이 친구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이 녀석이라고 한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근에 이렇게 나왔는데 얘 두 근은 이거야. 오케이? 요거 미리 얘기하면 시험엔 조금 잘 나오는 문제고요. 자, 얘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러면? 전략은? 이제 합곡 구하고 얘도? 합곡 구하면 되겠죠? 따로. 그러면 얘 합곡 구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a 하나 나오고 곱이 마이너스 3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요거 합곱은? 합이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 뭐 더하는데? 알파 베타 그냥 더하면 돼요. 얘 두 근의 합이니까. 그냥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야. 어차피 이거를 써먹을 거 아니야. 합이랑 곱을. 맞아요? 그래서 합곱으로 가시는 거야.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물론, 봐봐요. 그냥 이거 마이너스 a로 두고, 마3으로 두고 해도 돼요. 그게 훨씬 빨라요. 빠른데,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여기가 더 복잡한 거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으로 가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계산해서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7 나오는 거고요. 그럼 얘는 두근의 곱이 뭐가 나온다? 여기 뭐 전개할 필요 없죠? 두근의 곱이 b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a다. 이 친구는 마 3이다. 이렇게 해서 마 7 하나 하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a다. 이 친구는 마 3에다 해서 요게 b다. 해서 계산합시다. 그럼 요거는 이제 a가 나오죠. a 더하기 3이 7이니까 a가 4가 나오고요. 그럼 4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12가 b가 되는구나 해서 b랑 a 나오니까 정답이 16이겠네. 뭐 잘못된 거 있나요? b가 마이너스 10이야. 마이너스 10이요? b가 마이너스. 잠깐만요. 아니구나. 맞아요. 여기 맞나요? 괜찮아?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6번. 자, 두 근을 뭐라고 할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중 얘네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두 근의 합과 곱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그럼 두 근의 합곱을 뭐라고 두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마이너스 4라 두면 되죠. 맞아? 알파 베타를 마이너스 2라 두면 되죠. 자, 근데 이걸 왜 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다음 중 얘네 둘에 대한 이거를 두고 늘어나는 2차 방정식이래요. 자, 이거 어떻게 써요? 얘를 두고 늘어나는 2차 방정식 어떻게 써요?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두고 늘어나는 2차 방정식 쓰는 법 뭐라고 써야 돼요? 쓰는 법 A 최고차항 개수는 몇이에요 여기서? 1이죠. 그러면 이 친구도 뭐라고 하면 돼요? 미안. 맞아요. 너 말이 맞아. A로 하는 게 맞아. A로 하는 게 맞는데 여기선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 그냥 통일돼서 1인데 A로 합시다 일단.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뒤에? 뭐라고 써야 돼? X 음.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생각하고 계신 거죠? X 마이너스 알파? 뭐 이거 생각하고 계신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솔직히 복잡합니까? 안 복잡합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치, 바로 합곱으로 가는 거야. 합곱으로 하면 어떻게 돼? 두근에 하면 몇이야? A 알파 베타 마이너스 그치. 해서 x제곱하고 마이너스하고 두근의 합이죠? 마이너스하고 두근의 합은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이렇게.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이렇게 되지 않나? 괜찮아요? 이 친구가 뭐가 된다? 는영이 된다. 이걸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A는 어차피 양변에 나누면 없어지기 때문에 삭제해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대입해서 마이너스 대입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따라서 뭐가 된다? x제곱 플러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3 해서 능력 나오니까 네,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근데 아니면 이게 약간 벅차다 싶으면 뭐 상관없어요. 순서만 다른 건데 그냥 두근의 합을 바로 얘로 보고 두근의 곱을 얘로 볼 수 있잖아요. 순서만 다른 거긴 한데 두근의 곱을 얘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두근의 합은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넣으면 뭐 마이너스 6이잖아, 그치? 두근의 곱은 계산하면 몇이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3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근의 아까 곱을 아니까 그거 가지고 바로 세워도 됩니다. 어떻게? x제곱하고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 이렇게 해서 가도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요것도 적어주세요. 요것도 좀 쉬우니까. 네. 당연히 이제 정석대로 가면 이건데 이렇게 생각해서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두근의 합과 곱을 구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유형 17번. 자, 유리와 준호가 x제곱이 잘못 볼 수 있어. 좀 이해를 해주는 마음으로. 그죠? 나도 너를 이해해주잖아, 그치? 이해해줘야죠. 유리와 준호가 x제곱이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유리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고 준호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대. 오케이? 그러면 얘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대. 유리라는 친구.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친구는? 얘는 상수항이 맞은 거. 그 상수항과 2차 개수가 맞은 거죠. 오케이? 그러면 뭘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유리 입장에서. 유리가 얻은 거는 이제 이거네. 그럼 뭘 얻을 수 있어요? 상수항.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상수항 알아. 또 뭐 알아? 네. 그러니까 상수항도 알고 2차 계수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1차항만 모르면 얘 빼고 아는 거잖아.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치, 두근의 곱을 이용하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친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어차피 얘는 1이고 이때 여기서 만약에 x를 잘못 봤네? 잘못 봤으면 얘네를 잘 본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두근의 곱으로 가야겠구나. 그럼 두근의 곱이 어떻게 되죠? 이 친구는 곱이 마이너스 15죠? 그쵸? 얘랑 3이랑 곱해서 그 친구가 뭐가 된다?
a분의 c. 근데 a분의 c인데 c가 a가 1이죠. 이렇게 해서 풀면 되죠. 그래서 c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5가 맞구나. 두근의 곱 이용해서. 그 다음에 준호라는 친구는 뭘 잘못 봤대요? 상수항을 잘못 봤대요. 상수항 잘못 봤으면 뭘 잘 본 거죠, 그러면? x의 개수랑 그치, 이차항의 개수도 잘 본 거죠. 왜냐면 내가 이것도 강조시킨 게 뭐냐면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잘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친구를 아는 거죠. 얘네를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이 친구는? 두근에 뭘 이용해야 돼? 합을 이용해야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3i와 1 마이너스 루트 3i를 더해서 두근의 합. 이 친구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 a는 1이겠죠. 두근의 합이 2니까 b는 마이너스 2겠죠. 그럼 a랑 b를 알았으니 원래 2차 방정식 뭐가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 근데 요거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둬야 풀 수 있어요. 꼭 두고 풀자. 괜찮아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죠, 그러면? 1번인가요? 네,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유형 18번.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이다. 이때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래요. 자, 요거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쉽게 푸는 방법 아니면 정석대로 푸는 방법 두 가지 다 갈게요. 자, 첫 번째는요. 쉽게 푸는 방법인데 저는 이 방법을 좀 애용을 합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면 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러면 두 근이라는 건 결국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 F 뭐가 0이고 알파가 0이고 또 F 베타도 0이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이때 2차 방정식이 얘래. 따라왔어요? 근데 생각해봐. 얘 F는 이 친구를 넣어서 0 된 거죠. 얘도 이 친구를 넣어서 0 된 거죠. 이 친구를 넣어서 0 된 거죠. 그럼 얘랑 얘는 같아야 달라요? 같겠죠. 얘도 같겠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2x 플러스 1이 알파가 하나 나오는 거고 2x 플러스 1이 베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 알파 x를 각각 구하면 뭐가 돼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게 새로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예요. 왜? 2차 방정식의 근은 x잖아요. 그 x를 구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x를 구했다. 그래서 그게 근이다. 그래서 그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냥 얘네 둘이 더하면 되는 거야. 따랐어요? 그래서 얘네들 더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그대로 쓰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미안. 자, 이렇게 돼 있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죠.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4. 여기 대입해서 가면 되죠. 그래서 4 해서 정답이 뭐가 된다? 네, 1이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죠. 두 번째는 정석. 요것도 필기하셔야 돼요. 자, 이 친구는 두 근을 뭐라고 뒀어요? 알파랑 베타로 뒀어요. 그럼 C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fx. 식 써볼 수 있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딱 봤을 때. A X 마이너스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요. 요렇게 식 세우는 거죠. 그쵸? 요렇게 됐을 때 근데 우리는 뭐의 두근의 합을 구하고 싶대요? 2x 플러스 1에 대한 두근의 합을 구하고 싶대요. 그럼 이 친구를 뭐로 바꾸면 돼요? 그냥 바꾸는 거야. 2x 플러스 1. 오케이? 요렇게 바꾸면 뭐가 돼요?
F 똑같이 쓰고 2x 플러스 1은 뭐가 된다? A에 여기도 2x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얘도 2x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럼 얘 두 근은 뭐가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이거 능력이잖아. 여기 근 몇이요? x는? 뭐가 들어가요? 되죠? 2분의 1. 조금 헷갈리나? 그러니까 2x 그러니까 얘가 근이 된다는 게 각각이 0이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2x가 알파만 1 되면 되는 거 아니야? 헷갈리나?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저게. 어. 저게 알까요? 알파. 오케이? 그러면 x가 뭐냐 하면은 2x만 넘긴 다음에 뭐만 하면 돼요? 따르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근이 뭐야? 2분의 베타만 3겠죠? 여기서부터는 똑같아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식을 직접 이용하는 거고 요거는 근을 이용해서 가는 거다. 근데 추천이랄 건 없고 저는 이걸 자주 쓰기는 하는데 이것 꽤 엄청 좋은 풀이에요. 특히 서술형 할 때는 이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뭐 사실 둘 다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얘도 뭐가 된다? 네,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유형 19번. 자, 2차식을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무슨 범위에서 인수분해? 자, 그거 밑줄 치세요.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다 밑줄 치세요. 네,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나오면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패턴이라고 써주세요. 제가 패턴이라고 쓰는 건 항상 요 풀이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 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 첫 번째, 먼저 는영을 해줘요. 일단 첫 번째 는영을 해주고요. 두 번째 는영을 한 다음에 그 친구를 이제 근의 공식을 해요. 왜냐면 인수분해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친구는 x는 짝수분의 공식 할게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에서 뭘 뺀다? 6을 빼는 거죠. 맞아? 그러면 몇이 돼? 마이너스 2 되는 거죠. 맞아? 괜찮아? 이렇게 되면서 이 친구를 두 개로 찢을 수 있어 없어? 있죠. 뭘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찢을게요. 2 플러스랑 2 마이너스. 그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 친구를 뭘로 바꿀 수 있어? 그치, 루트 2i로 바꿀게요.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i.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친구 왼쪽으로 넘기고 이 친구 왼쪽으로 넘겨. 따라왔나요? 그러면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약간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두 가지 풀이 다 보세요. 뭐 상관없어요. 뭘로 가든. 자,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가요. 하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야 돼요. 요 는영 또는이죠. 또는 요 능력이죠. 뭐 괄호는 안 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괄호를 쳤는데 안 쳐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됐죠. 근데 우리는 둘 다 0이야. 그러면 곱해서도 몇이야?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인 거니까 곱하면 0이겠죠. 그래서 곱해주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요렇게 됐고 이때 여기까지 쓰고 마지막에 인수분해를 했잖아요. 그때 요 능력은 내가 강제로 칠 수 있는 이 능력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답이 돼요. 뭐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이것님으로 따라서라고 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였고요. 여기까지 똑같고 두 번째는 우리 두 근이 나와 있을 때 식 쓰는 법 기억나요? 두 근이 나와 있을 때 식 어떻게 썼죠? 두 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식 어떻게 쓴다? 2차 식?
x 마이너스 아니 합차지만 여기서 이제 풀어져 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공식 그러니까 이게 두근일 때 공식 뭐예요? 이거하고 최고참계수 a죠. 맞아? 이렇게 2차식 되는 거 아니야? 얘도 그렇게 쓰면 돼. 얘는? 그치. 아니 바로 쓰면 되지. 왜냐면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인수분해니까 우리 목적이 합곱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얘에서 얘를 빼면 뭐가 돼? 그냥 이렇게 되죠. 그냥 바로 써도 되는 거야. 얘는 이 공식을 이용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두근일 때 얘다. 두근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용해서 이것도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없애도 됩니다. 네, 이것도 써주세요. 발생. 이해 안 된 거 있어? 그러니까 얘는 직접 넘겨서 는영 만든 다음에 곱한 거고요. 얘는 네 2차식의 인수 분해 이용해가지고 인수정리 이용해가지고 네 곱해서 만든 겁니다. 어쨌든 정답은 뭐가 되죠? 2번이 되는 것 같네요. 그죠? 됐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0번. 네, 21번까지가 다니까 마무리 다 할게요. 자, 20번 보면 2차 방정식이 뭐라고 돼 있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이때 2차식에 fx가 f알파는 f베타는 4를 만족을 시킨대요. 이때 2차식의 개수가 뭐가 된다? 제곱의 개수가 1이 될 때 요거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게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말을 잘못 알아들 수 있는데 이게 fx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다른 거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인수 정리를 이용하면 좋은데 둘 다 넣어서 몇이에요? 4죠? 근데 우리 인수 정리는 뭐가 될 때로 풀었어요, 항상? 뒤가 0이 될 때죠, 그쵸? 그러면 이 친구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맞아? 이 친구는? 베타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그럼 이거 식으로 어떻게 쓴다 했어요? fx는 몇 차식 일단? 2차식이니까 f? 뭐로 쓴다? 인수정리. 내가 많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A. 아니.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니까 이걸 x로 두고 마이너스 하나 쓰고 똑같이 쓰고 여기 있는 거. 그 다음 는에서 요거 식을 쓴다. 인수정리. 제 기억 안 나요? 에? 그러니까 이거고 이거면 이 친구를 이렇게 쓴다. fx가 2차면 알죠. 네, 요게 이제 인수정리 쓰는 거야. 인수정리라고 생각해야 돼. 생각 들어요? 인수정리라고? 저렇게 생각 들어야 돼. 언제 쓰는 거냐? 이런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뭐 같다거나 아니면 뭐 2배 차이 난다거나 이런 게 특징이 있을 때. 오케이? 그러면 얘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써야 되는? A. 그치, A. 최고점 개수가 1일 대로 나와 있네요? 그쵸? 그러면 1 쓰고 X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두 근의 합과 곱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뭐라고 했어? 알파, 베타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 식이 뭐랑 같은 거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랑 같은 거 아니야? 두 근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얘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죠. 그럼 이 친구 뭐예요, 그냥? 얘인 거죠? 이게 2에서 푸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럼 fx가 이제 뭐가 돼요? fx가 그러면 요거 넘기면 되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근데 넘기고 나서 이거 한번 봅시다. 원래 안 넘겨도 돼요. 그냥 2 넣으면 답 나오는데 넘기고 나서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저 플러스 4를 따로 쓸게요. 지금 여기다가 4를 더했잖아요. 생각해보자. 두근이 알파는 베타래. 그러니까 알파는 0이고 베타는 0이잖아. 근데 넣어서 둘 다 4 됐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몇이 올라갔다는 거야? 요게 4가 올라갔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알파 넣고 베타 넣어서 원래 0이었잖아. 알파 넣고 0이고 베타 넣고 0이었어. 어떤 2차 함수가. 근데 그거를 넣어서 플러스 4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전체적 함수가 4가 올라간 거죠. 맞아? 그래서 fx를 뭐로 두면 되냐면 최고차계수 똑같이 1이면 이거 뭐 하면 된다. 여기다가 그냥 뒤에다 플러스 하면 끝이야. 이렇게도 되는 거야. 이거는 발상이 쉽진 않은데,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어떤 두 근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알파랑 베타로.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원래는 0이었잖아. y는 0이었잖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됐다? 내가 올려가지고 y는 4까지 끌어올린 거죠.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맞아? 그러면 이 함수는 결국 몇이 증가한 거? 플러스 4가 증가한 거니까 원래 함수에다가 플러스만 하면 네, fx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요거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으나 요런 발상을 나중에 어떤 뭐 수능이나 뭐 이런 쪽에 좀 활용하면 좀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 자체에다가 4를 더한다까지 가져가시면서 어쨌든 F는 뭐가 됩니까? 2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죠. 네, 정리하세요. 네, 요렇게 가는 것도 어떤 추가적인 발상입니다. 요게 4였기 때문에 4만큼 증가시킨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혹시? 괜찮아요? 요거 함수도 그려줬나요? 요 생각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노란색 함수가 지금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인데 네,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3이구나. 마이너스 3인데 이 친구를 끌어올려서 어떻게 됐다? 요거는 4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하고 마이너스 3에다가 4만큼 더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함수에 대한 발상까지. 당연히 이건 쉬운 건 아니에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도 꽤 어려운 건데, 네. 하지만 발상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자, 11번 갈게요. 21번 가서 네, 565번 갈게요. 자, 565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차 방정식에 한근이 뭐라고 되어 있다? 2 플러스 3i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a, b가 지금 무슨 수? 실수일 때 한근이 허수래. 어떻게 하면 되죠? 다른 한근. 오케이, 다른 한근 뭐죠? 2 마이너스.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다른 한근은 2-3i 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두근의 합곱 이용해서 가는 건데, 그러면 두근의 합곱 바로 갈까요? 오케이, 그럼 두근의 합은 뭐죠? 4죠. 두근의 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그치, 2제곱 더하기 3제곱 13이죠. 그럼 얘식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제곱 두근의 합이 4니까 마이너스 4x죠. 그 다음에 플러스 13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이 친구가 뭐랑 같다? 얘랑 같다 해서 그냥 같다 끝 해서 계산하시면 정답 나오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뭐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a, b가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가 13이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어떤 발상으로 가면 되죠? 식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a 마이너스 b제곱. 오케이. 플러스 2.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가시면 된다. 그래서 13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이 친구는 169에다가 8을 빼니 161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